네, 오늘 FOMC 특집 준비했습니다. 비둘기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어쨌든 매는 아니지 않았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숨은 좀 돌렸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말 올해 안에 추가 긴축은 우리 기대대로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도 특별한 날인 만큼 미국 현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남 미국 경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FOMC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FOMC 먼저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유산남 님이 보신 뷰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번 FOMC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연설 시작 전에서부터 파월이 매파적인 동결을 할 거다. 한마디로 금리는 동결을 하되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둘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12월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두면서도 여전히 금리 동결이 사실상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듯한 뉘앙스를 파월이 연설 도중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월 연설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제가 직접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 예외적이었던 부분들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FOMC에는 경기 침체가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해서 사실상 기본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야기할 때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연준 위원들의 예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립금리 관련해서는 9월 달에는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그 중립금리가 장기 중립금리가 원래는 올랐을 수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그리고 사실 9월 점도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처럼 언급했었던 반면에 연준 위원들의 주력 의견들이 9월에 나온 대로 주력 의견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여전히 기본 케이스냐라는 질문이 사실 이번 파월 연설 도중에 나왔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력 의견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9월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 9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한 번 더가 주력 의견이었던 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멀어진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여전히 매파적 동결,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는 뒀지만 거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좀 멀어지는 일단 파월 자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확신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후행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임금 상승은 지금 확실히 차근차근히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지표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 상승이 내려오고 있는 이유로는 드디어 노동 참여율과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는 이민율 자체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조금 더 노동 공급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파월이 언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금리는 엄청나게 우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다라는 걸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적인 금리이지 절대로 우리가 돈을 푸는 금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도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분명히 과긴축과 저긴축, 긴축을 너무 해서 생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과 너무나 긴축을 적게 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사실상 예전과는 다르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에서 이제는 밸런스가 둘 다 서로 비슷하다. 한마디로 과긴축과 저긴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거기에 대한 후행 효과에 대해서 양쪽 다 이제 리스크가 비슷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까는 이제는 예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경제는 아마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대부분 나를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생각보다 부드러웠던 매파적 파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경기 침체에 관해서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는 스탠스에서도 조금 더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뉘앙스나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좀 그 시그널들을 좀 줬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말 과긴축인지 아직 긴축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뉘앙스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는 계속 아직 갈 길이 멀다, 좀 더 긴축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매파는 매파여도 조금 부드러워진 매. 예, 참 이것도 어렵기는 하네요. 예, 매파적 동결, 부드러워진 매. 이런 말을 저희가 쓰는 것도 사실 파월 의장과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계속 모호성과 의외성을 조금씩은 남겨주는 그런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지나갔고 이제 또 남은 게 12월 FOMC인데 뭐 데이터를 보면서 또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또 인상 가능성이 10%대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산남님이 보시기에는 추가 긴축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긴축의 가능성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10년물 금리 가격이나 장기 금리 가격이 너무나 올라온 상태인데 파월이 언급한 것처럼 중립금리가 올랐는지 내려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파월이 연설 도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장기금리가 오른 것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보다 사실상 더 추가적으로 첨부된 부분이 장기 적립금리가 올라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에는 아까 파월이 언급한 것처럼 과긴축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튀어오르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파월의 오늘 스탠스 자체도 조금 멀어지는 듯한 부분들을 보여가지고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오늘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파월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파월이 나왔던 질문 중에 지금 은행들이 미실현 손실에게 채권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서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연준이 지금 자금들을 은행 쪽으로 넣어주는 비상창구가 있는데 이 비상창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말 뜻 자체는 아직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이 버티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연준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급작스럽게 튀어오르지 않는 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튀어오르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금리 동결의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준도 확실히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전쟁이라든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일단 그 모든 선택지 안에 두고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목표에 점점 방향성은 맞아가고 있다는 걸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는 유산남 님도 추가 긴축은 좀 힘들지 않을까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가다 보니까 이게 굳이 긴축을 하지 않아도 뭐 긴축 효과가 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간밤에 좀 4.7%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좀 불안할까요? 아니면 계속 좀 하락세가 나타날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4.7%로 떨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일단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고요. 사실 이렇게 4.7%로 떨어진 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된 점이 한몫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일단 FOMC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부에서 발행한다는 국채 발행량의 10년물과 30년물 발행물과 물량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좀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30년물의 예상치는 250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적은 240억 달러로 잡혔고요. 10년물은 420억 달러가 예상이었는데 410억 달러 그리고 최대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1140억 달러가 예상이었는데 1120억 달러로 약
10억 달러씩 10년물과 30년물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행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전체에서도 20억 달러 가량 하회를 했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국채 관련해서 이게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소리는 반대로 국채 가격이 오른다.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이미 이번에 충분히 정부 쪽에서 세수가 확보가 돼가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지역 쪽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채권 발행을 적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돼가는 추세 혹은 이제 슬슬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는 게 최근에 나왔던 두 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빌 그루스라는 이제 채권 왕과 빌 에크만이라는 최근에 이제 포스트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있는 두 인물들도 국채 관련해서 원래는 숏 포지션에서 이제 롱 포지션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투자자들 혹은 대형 여러 가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긴 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도 다만 아직까지 우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장기 중립금리가 올랐을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될 가능성, 이번에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확전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YCC 관련해서 조금 조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덜 조절한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지금 은행이 사실 일본의 은행이 여태까지 10년물 금리를 조절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있는데 결국 국채금리라는 게 결국 뭐 사과와 바나나처럼 일본과 미국이라는 국채금리가 어떤 것이 더 맛있어 보이냐 어떤 것이 더 가격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과를 살 수 있지만 바나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바나나의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일본의 채권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은행이 컨트롤하고 있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서 일본 채권이 매력적이게 된다면 미국 채권에서 일본 채권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 현재는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다만 현재 매크로 환경 자체를 본다면 불확실성을 조금 제하고 본다면 국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롱 포지션,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안정되었을 가능성으로 조금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만 떨어져 준다면 최소한 정고점을 넘는 그런 발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참 도움이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에도 전쟁 불확실성이라든지 일본의 긴축적인 움직임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처리도 미국 의회에서 또 약간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 넣어두고 일단 금리는 여전히 불안한 구간이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FOMC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도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배드 뉴스가 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딱 하나만 빼놓고 돌트 직장 창출 데이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좋은 결과가 지표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많았습니다. FOMC, ADP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채권 발행량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제 14개월 연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조업 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4개월 내내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격은 6개월 내내 제조업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대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식품 쪽을 빼놓고는 사실상 모든 산업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다. 모든 산업이 현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사실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으로 판단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나오는 인터뷰들을 본다면 근데 조금 우려되는 점은 모든 섹터에서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은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아마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더
이렇게 긴축적인 모습, 둔화되는 모습,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언젠가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그 불안감은 언젠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잘 우려해서 보시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섹터가 이런 제조업에 관련된 섹터인가 또 고민하실 부분이 언젠가는 생길 거라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어닝을 발표한 많은 회사들이나 최근에 어닝 발표한 많은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섹터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사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11만 3천 건으로 생각보다 좀 적게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섹터도 압도적으로 고용이 잘 나오지 않았다. 사실 예전처럼 이제 코로나 때처럼 임금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는 끝났다. 우린 이걸 뒤로 놔둬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발표를 해줬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올라간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운송 sek터와 레저 관련 섹터 빼고는 사실 대부분의 섹터에서 이제 슬슬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ISM 지표뿐만이 아니라 오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도 내려간 섹터와 올라간 섹터들이 있었는데 일단 졸트 직장 창출 섹터가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은 직장 오프닝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그것에 비해서 고용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고용 관련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해고 관련된 부분은 전달과 비슷하게 나왔고 분명히 이번에 나온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직도 고용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전달보다 강해진 건 아닙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여러 섹터별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나온 쪽이 더 많았고요. 대부분이 사실상 0.7 이하의 이 상승을 보여주는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한 섹터가 음식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웨이터 이런 쪽의 고용 관련해서 0.7% 상승한 것 빼고는 0.5%도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번에 나왔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당 실업자 한 명당 직장 창출이 나오는 지수도 1.4로 일단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고용은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실 배드 데이터, 안 좋은 데이터. 그리고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아직까지는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 안 좋은 데이터, 배드뉴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연준의 정책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또 그때는 또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얘기를 해줬죠. 경기 침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좀 믿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짐 하나 덜었고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8, 9, 10월 정말 힘들었거든요. 11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11월, 12월은 보통 전통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잘 나오는 보통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10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진 부분과 합쳐져서 주식시장 자체가 일단은 매크로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줄어든 상태, 예전보다는 조금 일단 파월 자체도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이번에 실적 발표들을 한 기업들을 위주로 본다면 가이던스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던스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이제 돌아볼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조금 안 나가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본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솔라에지, 엔페이스 등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언제 배드 이즈 굿뉴스가 배드 이즈 배드로 변하게 될지를 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좀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을 할 때
앞으로 가장 먼저 안 좋아지게 될 섹터가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오늘 노르웨이전 크루즈라고 해서 크루즈주가 어닝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유가 상승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사실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봐가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어느 쪽 섹터에서 지금 경제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빛이 날 수 있을까? 어디가 좀 더 덜 빛날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적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연준 정책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이 사실로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기업 실적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산남 미국 경제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